안녕하십니까. LS 머티리얼 주주 여러분들, 트레이더 K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LS 머티리얼즈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좀 하락하여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3.6% 정도 장중에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LS 머티리얼즈 걱정하시는 분들 계속 많아서 제가 좀 영상을 급하게 좀 찍고 있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지금 보시면 분봉 흐름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급하게 빠진 만큼 급하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다지는 구간 나왔다가 급락 후 다시 이렇게 지지 구간에서 잘 버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44,000원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지지 구간이고, 지금 LS 머티리얼즈 일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오늘 이 조정 캔들이 보시다시피 최근에 발생한 3일 동안의 조정 캔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여기서 급하게 치고 올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솟을 확률, 혹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갑자기 급등할 확률은 20%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흐름이 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대응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3일 동안 이렇게 눌리고 있는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주식이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상승 후 조정 거치면서 이때 차트에서 뭐가 관찰이 되나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수렴하는 자리를 거치고, 그런 다음에 주가를 다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물결 모양이 나오죠. 보시다시피 이런 물결 모양으로 주식은 올라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자세히 한번 일봉을 또 분석을 해보시면은, 일봉 같은 경우도 선을 다 이어보면은 어떤 하나의 물결을 그리고 있죠, 여러분. 이제 그 물결의 세기를 보는 건데, 이 캔들이 뜬 순간부터 우리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조정을 거치는 파형을 만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LS 머티리얼즈 계속적으로 대응방에서도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 양봉 11%짜리 양봉을 기준선으로 삼아서 우리가 대응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요게 보시면은 기준봉의 중간값, 딱 중간값과 이동평균선 21선이 걸쳐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건데, 요게 21선입니다. 노란색 선. 요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매수 타점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특이점이 관찰된 다음에 우리가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도 늦지 않다. 오히려 상승 장악형 캔들이 만약에 내일 바로 이렇게 나와줘서 이전 매물대 3일 동안의 매물을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우리가 확률이 더 높은 매매법이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수급 같은 경우는 보시면 최근에 개인이 많이 사고 외국인은 좀 들락날락 단타만 하고 있고, 기관은 판 이후로 별다른 움직임이 없죠. 요날 좀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 그걸 누구한테 넘겼어요? 기관이 그대로 개인한테 지금 토스한 모습. 그리고 외국인도 조금 받아서 받자마자 다음날 오르니까 어이고 하면서 바로 수익 실현하고 탈출해버리는 모습. 외국인 놈들은 기본적으로 단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큰 수급 주체로 기대하시고 지금 가는 종목은 이 종목은 아니고요.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누가 수급 주체예요? 개인이 수급 주체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개인 누구라고 했습니까? 개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개인은 개미와 동의어가 아닙니다. 세력들이 쓰는 계좌도 차명 계좌인데, 보통 차명 계좌 세팅해놓고 어떻게 해요? 3, 40개 정도 깔아놓고 자기들끼리 통정 거래를 돌리면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넘긴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박스권, 이 전체 박스권이 지금 매집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들어올리는 동안에 강하게 한번 매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 외우시겠지만, 이날 최고점을 갱신하고 거래량을 터트린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했다가 올라왔는데, 딱 전고점 부분에 걸친 이 부분에 도달한 새 캔들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새 캔들의 어떤 거? 거래량.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왜냐? 이전에 발생한 거래량, 이게 4,500만 주, 그리고 이게 1,500만 주인데, 이 3일 동안 발생한 거래량 다 합쳐봤자 1,500만 주다. 6천만 주 vs 1,500만 주, 어떤 게 더 많죠? 4배 정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4배 정도. 즉 뭐다? 거래량이 나간 흔적이 없다. 왜 나간 흔적이 없냐면, 이 구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1번 개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번 개미가
본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매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대부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매도. 왜냐? 힘들었거든요. 2주 하고도 3일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비중이라도 축소합니다. 비중이라도. 내가 예를 들면은 1억 샀으면은 5천만 원이라도 팔자. 비중을 축소하기라도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구간 돌파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전고점 뚫겠네를 기대하고 들어온 개미들 한테 만약에 물량을 떠넘겼다. 그걸 이제 2번 개미라고 할게요. 이 구간에서 산 2번 개미. 그러면은 거래량이 3에서 4천만 주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얼마 나왔어요? 1,500만 주. 그렇기 때문에 이 야금야금 올리는 캔들 6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개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세력이 했다라는 얘기고, 그 반증이라도 하듯이 3일 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거래일 기준으로 3일 전에 보우예수 날 어떤 식으로 흘러갔나요?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5%로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이 들어왔죠. 단타 치러. 이날입니다. 외국인이 15만 주 정도 들어오니까, 장 초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냅다 그냥 질러버리면서, 위로 질러버리면서 13% 정도 상승하고 11%로 마감을 했습니다. 104만 주인데, 보호예수 물량이 104만 주였는데 기관 애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이라고 했죠. 104만 주면 대략적으로 400억 되는 규모인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시작하자마자부터 쭉 먹으면서 들어 올렸다.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어떤 구간이에요?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 1분봉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부터 마이너스 5%로 시작해서 외국인이 좀 산다 싶으니까, 장 초반에 좀 관찰하면서 외국인이 좀 산다 싶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래량 터트리면서 먹어 올렸다. 눌리고 다시 한번 올리는 모습. 그래서 그 이후로 파동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 구간에서 깨고 나서 다시 반등해서 지지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좀 확인이 되실 건데, 솔직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영상을 촬영하는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LS 머트리얼즈 현재 주가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구간 어쨌든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가 한번 위로 상방으로 크게 장대 양봉이 솟아줘야지 좀 이제 여러분들도 좀 신이 나고 재밌는 상태에서 좀 제 영상을 봐주실 텐데, 주가가 이렇게 계속 비리비리 몇 퍼센트 움직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재미가 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변동폭이 수렴하는 구간이 나와줘야 다시 한번 주가가 확산하는 구간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을 어떻게 흘러갈지 대략적으로 예상을 좀 해보자면, 감히 여기서 급하게 이렇게 올린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주가가 조금씩 파동을 만들면서 수렴을 해나가면서 점점 어떤 파형으로 이렇게 가면서 한 번 더 눌려주고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상황으로 저는 좀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때문이냐면, 여러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세력이 만약에 1000만 주가 있는 주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0만 주가 있는 주식에서 대주주 물량이 300만 주라고 하면은 유통 물량이 이제 700만 주밖에 없잖아요. 그 세력 입장에서 이 700만 주를 내가 690만 주, 뭐 700만 주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서야 어느 정도 개미를 태우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개미를 지금부터 내가 태워야 되느냐면은, 단타치고 금방 팔고 이런 개미들을 여러분 태우고 가고 싶겠습니까? 솎아낸다라는 얘기예요. 솎아낸다. 왜 솎아내는 과정을 거친다? 여러분들이 주가 조금만 올라도 팔면 내가 이거 600만 주에서 700만 주 그냥 다 잠글 거 아닌 이상 유통 물량을 누군가가 매도 물량을 계속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쏟아내기 때문에 이렇게 쏟아내지 않을 사람들, 3% 먹고 5% 먹고 3% 잃고 뭐 5% 잃고 이랬을 때 그냥 팔고 나가는 개인들이 아니라, 적어도 한 추세, 이런 한 추세를 먹으려고 하는 개인들을 나는 태우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은 들어오는 개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인들 중에서 왜 이쁜데 바로 가지 않나요?
바로 안 가도 위에서 바로 몇 퍼센트 올랐다고 매도 물량 쏟아낼 그런 개인들이 아니라 한 추세를 먹으려고 진득하게 좀 들고 갈 사람들을 태우겠다. 선별하겠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세력한테 면접을 보고 있는 겁니다. 면접을. 합격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닌 사람들 빨리 나가라. 뭐하냐 빨리 나가라. 나 지금 보면은 하루 올리고 3일 동안 계속 빼면서 너 괴롭게 하고 있는데 어때? 괴롭지 않아? 팔고 싶지 않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면서 빨리 팔고 나가세요. 팔 놈은 팔고 한 추세를 먹으면서 매도 물량 쏟아내지 않을 개인을 태우고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주가의 롤링 작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LS 머트리얼즈 홀딩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거래량이 이 구간에서 나가지 않은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보호예수 물량 44만 주 받기 위해서 정직하게 내려와서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들어 올렸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이 구간에서도 한 번 더 보호예수 물량 정직하게 받고 들어 올리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이게 세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약간 이제 앞전에 세 가지는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기술적인 얘기라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재료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테마주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좀 있으셔야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규 상장주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 어떤 신규 상장주가 조금 핫했나요? 한빛레이저. 한빛레이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3연상입니다. 이게 3연상 가고 다음날도 20% 이상 갔다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신규 상장을 한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지만 신규 상장주라는 테마가 형성됐듯이, 이거는 신규 상장 테마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떤 이슈로 오르고랑 전혀 상관이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업 개요, 기업 내용만 봤을 때는 DS 단석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훨씬 매력적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 DS 단석은 정작 어떻게 됐어요? 시작이 상한가 근처에서 시작을 해서 다음날 갭까지 뜨고 시작했다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 며칠 연속으로 오르는 거라고 따지면은 한빛레이저가 더 핫했다라는 얘기고, 모든 신규 상장주가 이런 식으로 한빛레이저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DS 단석처럼 조금 오르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주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시장 참여자들이죠.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보고 있다. 계속 보고 있고, 이거 오른다 하면은 조금만 올라도 매수세가 달라붙으면서 대세 상승을 만들어내는 이 특징이 뭐예요? 거래대금. 거래대금을 엄청나게 터트리면서 상승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시면 1조 5천억이거든요, 여러분. 1500K가 이게 1조 5천억인데 1조 5천억 원의 거래 대금을 이날 터뜨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DS 단속만 있어요? 아니죠. 에이징 랜드.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오르고 횡보하면서 또 오르고 횡보하고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파형을 지금 만들어준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기관이 처음부터 좀 샀습니다. 기관 수급이 보통 이제 기관이 합리적인 가격에서 시작하지 않는 이상 신규 상장주는 잘 안 건드는 편이거든요. 처음에 매도 물량 쏟아낸 다음에 그날 이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적으로 좀 샀던 모습. 그래서 좀 특이한 주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LS 머트리얼즈 지금 상장한 지가 12월 12일 날 상장을 했으니까 한 달 좀 넘었죠. 이제 신규 상장이라는 이슈로 주목되기에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주가를 하염없이 빼서 이렇게 내려서 예를 들면 하락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물려있던 개인들 어떤 게 되죠? 악성 매물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어쨌든 이 구간 박스권 하단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버텨서 받아먹을 거 다시 받아먹고 들어 올리면서 차트 만들어 놓고 올라가면서 시장의 이슈를 끌어오면서, 시장의 수급이죠. 이슈란 곧 수급인데, 이슈를 끌어오면서 거래 대금을 다시 한번 이렇게 거대하게 터트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날아가는 것과,
여기서 기어서 그냥 앞으로는 신규 상장이라는 얘기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구간까지 빼서 이 악성 매물을 나중에 다시 소화하고 올라가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여러분 세력 입장에서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이 클까요? 당연히 이 구간에서 박스 치면서 차트 만들어 놓고 개인들 매수세 붙여서 내가 위로 뭐 예를 들면 툭툭 마치 선발대처럼 툭툭 몇 번 쳐줘가지고 큰 물량을 좀 때려주면, 예를 들면 뭐 시장가로 3억, 5억, 10억 긁어주면서 위로 툭툭 쳐주면서 롤링 계속 치면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그날 실시간 인기 종목 순위 1위의 랭크가 계속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몇 번만 툭툭 쳐주면은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서 어떻게 해요?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 눌림 매매하는 사람들은 아래 호가에서 받쳐주면서 이거 좀 빠지네, 눌리면 잡아야지, 아래다 받쳐주고 매수 호가 계속 깔아주고 매도 호가에 있는 거 돌파하는 사람들이 같이 먹어주면서 툭툭 치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기본적으로는 판을 짜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판을 짜면서 이렇게 개인들의 매수세를 이용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은 댓글로 이해라고 한 번만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해라고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이런 구간에서 털리시지 않도록 매도 금지 한 번씩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해 안 됨 이렇게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더 쉽게 풀어서 네,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에서 쉽게 설명했다라고 설명을 저는 좀 했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좀 더 거래량에 대해서 아니면은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볼 테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해 안 됨이라고 한번 올려주시고 이해되신 분들은 이해라고 한번 댓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구독은 이미 누르신 분들 또 누르시면 안 됩니다. 구독 취소되십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 네 가지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는 울트라 캐패시터 대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홀딩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적으로. 어쨌든 우리들이 시대를 돌이켜보면 결국에는 뭐만 남는다? 대장만 남는다. 대장만.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전구체 대장이죠. 전구체 대장이고 울트라 캐패시터 쪽은 뭐가 꽉 잡고 있다? LS 머트리얼즈가 꽉 잡고 있고 요게 지금 울트라 캐패시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5군데밖에 없습니다. 5군데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토대로 울트라 캐패시터의 대장주를 LS 머트리얼즈가 지금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고 LS 그룹에서 2조 원을 지금 또 투자하겠다라고까지 선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여기서 첫 번째로는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았다. 나간 거래량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뻔뻔하게도 내려와서 보호예수 먹은 날 12월 27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디예요? 마찬가지로 내려와가지고 104만 주 먹은 날이 또 있었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1월 12일 날 보호예수 또 먹은 거.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우리가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는 관찰할 수 있고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고 차트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테마. 어떤 테마? 신규주. 신규 상장주라는 버프를 받아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악성 매물대를 형성하고 뺐다가 들어올리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억수로 많이 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릴 수 있을 때 잘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차트 만들어 놓고 개인들의 수급을 이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본인이 툭툭 위로 2억, 3억, 5억 이렇게 지르면 순간 체결되는 호가창을 보면서 스캘퍼든 단타든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따라 들어오니까 그런 거를 이용한다라는 얘기고 다섯 번째로는 울트라 카패시터의 대장이다. 우리가 대장주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제가 홀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LS 머트리얼즈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대응방에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타점을 잡아가시는 게 혼자 하시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대응방에 입장하셔서 타점 받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 대응방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안내를 이렇게 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오늘 보시면 오늘은 빅텍
빅텍에 대해서 시초가로 추천드린 빅텍이 VI가 발동했으니까 11% 수익 구간이니까 좀 챙겨 가셔라. 요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쭉 올려보시면은 이 소통방에서 저희가 이렇게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좀 대응 안내를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날 1월 12일로 한번 가볼까요? 시황을 좀 한번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보시면은 LS 머티리얼즈 재진입 안내 이렇게 제가 지금 위에 보이시죠 날짜. 자, 위에 날짜 1월 12일 보이실 거고 8시 47분에 여러분들이 좀 답장을 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LS 머티리얼즈 재진입 안내 매수가는 38,000원이고 우리가 매도가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이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차트가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1월 12일 아직 시작하기 전이죠. 동시효과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다는 거고 시가가 얼마였어요? 38,000원. 저가는 또 얼마였어요? 38,000원. 정확하게 38,000원 구간에서 매수가 안내 한번 드리면서 발바닥에서 잡아서 아직까지 지금 홀딩하고 계신다라는 얘기고 이날 제가 시초가 종목을 좀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시초가 종목을 이날은 안 드렸나 보네요. LS 머티리얼즈 훌륭하게 종가 마감했습니다. 왜냐면 이날 보시다시피 캔들이 11% 윗꼬리가 길지 않은 캔들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번 브리핑 한번 다시 한번 드린 거고 그 다음날 흥구석유랑 흥하해운 이날이죠. 1월 15일 월요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에 15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흥구석유 흥하해운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거는 15일 날 이날입니다. 캔들이 시가가 12,830원 0.7%로 시작해서 시작하자마자부터 1월 15일로 가보시면 이날입니다. 제가 표시를 또 해놨었네요. 이렇게 한번 그어보시면 시가부터 고가까지 대략적으로 6% 구간 나오는 게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 구간에서 자율 매도로 좀 안내를 드리고 너무 옛날 거 좀 보여드리고 있다 보니까 오늘 걸로 한번 가보시면 자 시초가에 추천드린 빅텍이 VI 발동 지금 빅텍이 제가 장중에 찍고 있는데 빅텍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 네, 시초가로 한번 안내를 드렸는데 이건 1월 15일이니까 오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시가 대비하면은 지금 여기가 시가인데 고가가 어디예요? 6,940원까지 19% 가까이 수익이 난 게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히 보시면 여기 시가가 몇 프로로 시작을 했어요? 2.47%로 시작해서 고가가 22%, 22.61%니까 대략적으로 20% 가까이 수익이 났다라는 말인데 매도 사인은 어디서 나갔냐면 저희가 5% 구간에서 기계적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빅텍 1월 17일 위에 여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빅텍이랑 LNF 이렇게 좀 드렸는데 이게 LNF는 아직 매도를 안 해서 저희가 네, 시초가가 여기 대략 이 구간이니까 아직 손실권으로는 안 갔는데 LNF는 좀 스윙 관점에서 지켜보기 위해서 아직은 안내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시가가 0%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4.8%까지 갔다가 고점이 4.6%까지 갔는데 좀 길게 보는 추세로 최근에 기준봉도 하나 섰고 해서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러냐면 LNF는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한 이슈로 최근에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좀 돌린 모습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고 이거는 뭐 아직 사인이 안 나갔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네, 두산 로보틱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빅텍 6% 수익 구간에서 오전 9시 37분에 분봉상 보시면은 9시 37분이니까 대략적으로 이 시간대입니다. 여기 38분 확인이 되실 거고 올라가서 이 구간에서 6% 정도 수익 보고 절반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입장하고 나서 나는 이거 못 잡겠다.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면 내가 왕년에 단타를 좀 해봤다 라고 하시면은 들어오셔서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여기 대응방에 입장하는 방법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에 9671번 9671번으로 1이라고 숫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 방에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여기 보시면 빅텍이 수익 구간이 나온 다음에 11% 구간에서 또 한번 하단에서 또 한번 마지막으로 안내를 드린 이후로 장중이니까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시장에, 여러분? 예를 들면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인탑스라는 종목이 어제 24%에서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이었고, 로봇 관련주죠. 그리고 빅텍도 북한이 계속적으로 미사일 쏜다라고 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그 하고 많은 종목 중에 왜 빅텍을 꼽아서 드렸냐면은 뭐 태용 로직스라든지 이런 종목도 있었습니다. 물류 쪽으로도 좀 이슈가 있었는데, 하고 많은 종목 중에 빅텍을 꼽아서 드린 이유가, 빅텍이랑 LNF를 드린 이유가, LNF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워낙에 좋은 회사고 충분한 호재가 있으니까 저희가 좀 진입을 했던 건데, 빅텍을 드린 이유가, 빅텍이 어떤 관련주죠, 여러분?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주로 언제 시세가 나와요? 북한이 미사일 쏠 때. 최근에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죠. 네, 돈 달라는 얘긴데, 북한이 미사일 쏘면 움직이는 게 빅텍이 대장주기 때문에 빅텍 안내가 나갔던 거고, 다른 종목들도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빅텍만 좀 어떻게 보면 꼬집어서 안내가 나갔던 이유가, 최근에 코스피 흐름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코스피 코스닥 흐름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이탈이 마이너스 2.05% 정도 오늘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도 지금 추세가, 코스피는 더 심하게 무너졌죠. 운봉이 이거 세고 싶지도 않은데 엄청나게 지금 지수가 후드려 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종목들 호재 이슈 나와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시초가가 갭이 뜨고 시작해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갭을 뜬 상태에서 시장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케이스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빅텍도 갭 뜨고 개별 이슈 있는 종목도 갭 뜬다라고 하면은, 이 개별 이슈 있는 종목 중에 내가 어떤 게 갭 뜨고 나서 올라갈지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확률 싸움이고 도박이잖아요. 근데 빅텍은 지수가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슈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빅텍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갭이 안 뜬 상태에서 2%뜬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시장이 밀리면서 지수가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니까 어느 쪽으로 수급이 쏠려요? 빅텍으로 쏠리고, 나머지 애들 태용로직스라든지 한미사이언스라든지 인탑스라든지 전부 다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좀 하락을 했던 모습.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시효과 때 단순히 뜨는 거를 안내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상황과 수급을 고려하여서, 지금 개별 이슈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탑스도 그렇고 굉장히 재료가 크지만, 어쨌든 시장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지만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초가에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빅텍으로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형방으로, 여기 보이시는 대형방으로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4674에 9671번으로 숫자 1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 대형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리고, 우리가 항상 이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어쨌든 일단은 챙겨놓고 시작을 하셔라. 2분의 1 매도, 나머진 자율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가 만약에 시장을 계속 관찰하면서 혹은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이거 오늘 빅텍 놔뒀으면 지금 20% 가까이 수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20% 챙길 수도 있는 거고, 이 20%가 물론 이제 절반이니까 10%겠죠. 시드 대비하면 10% 가까이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 구간 5%, 6% 정도 나온 수익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해서 6%만 챙겨 가셔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랐는데 6%에서 분할 매도 하지 않고 떨어졌어요. 본전 오면은 팝니까? 못 팝니다. 왜 못 파냐면은, 심리가 이미 여기서 나는 6% 수익이 찍힌 걸 봤거든요. 금액까지 봤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으로 했다. 60만 원 찍힌 걸 분명히 나는 봤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만 원이던가, 뭐 플러스 2만 원이던가. 그러면은 제가 얼마 손해를 본 겁니까? 손해 본 거 없죠.
손해 본 거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사서 1000만 원이었고 여기서 예를 들면은 뭐 플러스 2원이라고 하면 수익 본 거죠. 마이너스 2원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원, 마이너스 2만 원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만 원을 수익 손실 본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2만 원 수익 이내, 2만 원 손실 이내로 받아들여요? 아니요. 여기서 6% 찍히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60만 원인 거를 내가 봤는데 내 눈으로. 그러면 얼마예요? 62만 원 손실인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올라간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절반이라도 해서 30만 원이라도 수익을 챙겨 놓고 나머지 30만 원은 본전에 오면은 손절 혹은 3호가 위에서 수수료까지 감안해서 혹은 3호가 위에서라도 팔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요 30만 원을 계속적으로 불려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서 팔지 않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 다시 한번 상승이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뭐 여기서 못 팔더라도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 구간에서라도 또 절반 실현 다시 한번 홀딩했는데 올라가 또 절반 실현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실 볼 일도 없고 리스크 관리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심리에서 지고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심리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매매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심리인데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올라간 거를 내가 예를 들면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더 올라갔기에 망정이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얼마 손실받네로 가기 때문에 사람 뇌구조가 일단 올라간 상태에서 좀 챙겨 두시자 2분의 1이라도 수익 실현을 해 두시자 그리고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잘 잡았으니까 시초가에 끝까지 한번 끌고 가보면서 수익 실현을 계속적으로 쌓아 가셔야지만이 지금 손실 중이시라고 하면은 계좌가 복구가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익을 쌓아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단타로 대응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대응방 입장을 위해서 1이라고 남겨주시든 아니면 단타라고 남겨주시든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으로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은 LS 머트리얼즈 관련한 대응 전략과 단타, 시초가 단타 저희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 현재 지금 정원이 200명까지만 저희가 딱 받을 생각이에요. 더 많아지면은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200명까지만 저희가 좀 받을 생각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에 계시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선착순으로 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S 머트리얼즈는 5가지 이유로 오늘 말씀을 드린 이유로 홀딩을 하셔야 된다. 세력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세력이. 혹시 팔 거예요? 당신 5% 올라가고 5% 내려가면 팔 사람입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니요, 따라갈게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 이게 뭐라고요? 그 면접관이 질문할 때 그 대답할 정석 대답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따라갈게요. 큰 시세 한번 먹고 싶습니다. 주식으로 돈 좀 벌고 싶습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LS 머티리얼즈 현재 지금 재미없는 지지부진한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상단부에서 슈팅이 한번 시원하게 나올 것이고 그 구간까지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댓글로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라고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아니면 이해가 되신 분들은 이해 딱 2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번 영상을 만드는데 좀 참고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